얼마 다닐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자가 궤도를 옮겨가는 것을 우리가 전이라고 부르는데요. 선생님, 그냥 전자가 첫 번째 궤도에서 두 번째 궤도로 이동한다고 하지 왜 이동이라는 말 대신에 전이라고 하는 어려운 용어를 쓰나요? 그것은 잠시 뒤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자, 첫 번째 궤도에 전자가 있어. 근데 이 전자가 두 번째 궤도로 가고 싶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일단 첫 번째 궤도에서 이 전자가 갖는 에너지를 마이너스 13이라고 하자. EV, 단위는 생략할게. 두 번째 궤도에서 이 전자가 갖는 에너지를 마이너스 3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이 전자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13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만 외부로부터 10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하면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10을 더해서 에너지가 마이너스 3이 될 수가 있겠지? 그럼 이 전자는 두 번째 궤도에 존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궤도에 있던 전자가 두 번째 궤도로 옮겨오는 것을 전이라고 하는데 왜 이동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냐면 전자는 첫 번째 궤도와 두 번째 궤도에만 존재할 수 있지 그 사이에는 존재할 수가 없거든. 근데 이동이라고 하면 전자가 첫 번째 궤도에서 두 번째 궤도까지 직접 이동하는 게 되잖아. 그러면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첫 번째 궤도와 두 번째 궤도 사이에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죠. 안 된다고요. 그럼 도대체 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 첫 번째 궤도에는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했어. 그러면 첫 번째 궤도에서 사라지고 사라짐과 동시에 두 번째 궤도에 뿅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홍길동처럼. 이것이 전자의 전이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궤도에 있었던 이 전자, 두 번째 궤도에서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마이너스 3, 그리고 첫 번째 궤도에서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마이너스 13인데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3보다 에너지가 높은 거야. 에너지가 높으면 불안정하다고 했죠. 자연은 항상 안정한 쪽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우 나 불안정해.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 두 궤도의 에너지 준위의 차이 얼마? 10만큼을 외부로 방출하면 이 전자는 안정한 궤도인 첫 번째 궤도, 바닥 상태로 전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 안쪽 궤도에서 전자가 바깥쪽 궤도로 가고 싶어. 그럼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외부에 있는 에너지를 전자가 흡수해야 되고 두 번째 궤도에 있는 전자가 바닥 상태로 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기의 에너지를 외부로 방출해야 되는데 이때 전자가 외부로 에너지를 방출할 때 이 방출되는 에너지의 형태, 에너지라는 표현도 쓰고 광자라는 표현도 써요. 이 광자라는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가 또 48강에서 광전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빛이라고 하면 아직 안 배웠지만 43강에서 배우게 될 전자기파, 파동의 일종이라고 믿고 있었거든. 근데 광전 효과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면서 빛이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의 성질도 갖고 있다는 것이 밝혀져요. 그래서 광자라고 하면 빛의 입자, 이 정도만 여러분들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할 때는 알아두시고 바깥쪽 궤도에서 안쪽 궤도로 전자가 전이할 때 에너지를 방출한다. 다른 말로 광자를 방출한다. 똑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자가 안쪽 궤도에서 바깥쪽 궤도로 전이하든 바깥쪽 궤도 안쪽 궤도로 전이하든 이 전자가 전이 과정에서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에너지는 두 궤도의 에너지 준위의 차이만큼이고 그 에너지 준위의 차이만큼이 HF로 표현이 돼요. 자, H라고 하는 것은 플랑크 상수, 역시 물리학자이고요. 플랑크라고 하는 물리학자의 이름,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제곱 정도의 그냥 숫자예요. 정해진 숫자고 F는 프리퀀시라고 해가지고 역시 42강 파동에서 배울 텐데 진동수라고 합니다. 우리 연속 스펙트럼, 빛의 파장에 따라서 분류한 띠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자, 그 파장과 함께 파동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개념인데요. 진동수라고 하면 진동하는 횟수야. 근데 1초라는 기준이 있어. 1초 동안에 진동하는 횟수를 진동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파동을 먼저 배우고 이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을 배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식이에요.
두 궤도의 에너지 중의 차이가 뭐라고? HF라고. 자, 그러면 두 궤도의 에너지 차이가 크면 클수록 얘는 상수니까 뭐가 커질까? 그치,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진동수가 커집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원자 모형에서 전자가 첫 번째 궤도에서 두 번째 궤도로 전이해. 그것을 에너지 준위로 표현을 하면 첫 번째 궤도에서 전자가 두 번째 궤도로 전이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두 번째 궤도의 전자가 첫 번째 궤도로 전이해. 그러면 에너지 준위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첫 번째 궤도에서 두 번째 궤도로 전자가 전이하니까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돼? 흡수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에서 첫 번째 궤도로 전자가 전이하면 이 전이 과정에서는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에너지는 두 궤도의 에너지 준위의 차이. 그러니까 흡수하고 방출하고는 어떻게 써, 얘들아? 똑같은 에너지 값을 가지고 있겠죠. 에너지 준위의 차이가 첫 번째, 두 번째니까 흡수하거나 방출하거나 그 에너지의 값은 똑같아요. 자, 근데 이번에는 이러한 전이 과정을 A라고 할까? 근데 세 번째 궤도에서 전자가 첫 번째 궤도로 전이할 수 있잖아. 이 전이 과정을 B라고 할게요. 그럼 A하고 B 두 에너지 준위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볼까? 자, 그럼 어떻게 돼? A 전이 과정과 B 전이 과정에서 에너지 준위의 차이를 보면 B 전이 과정에서가 더 크죠.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면 될까? 이 에너지 준위 차이의 크기를 화살표의 길이로 판단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두 궤도의 에너지 준위의 차이가 바로 뭐라고? HF. 근데 H는 상수잖아. 그러니까 A 전이 과정과 B 전이 과정에서 두 궤도의 에너지 준위의 차이가 B가 더 커. 그렇다는 얘기는 두 전이 과정에서 방출되는 에너지 혹은 방출되는 광자 한 개의 진동수가 B 전위 과정에서가 더 크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는 따라서 에너지 준위의 차이를 비교하고 그것이 바로 뭐다? 진동수. 진동수가 핵심이야. 근데 문제에는 진동수가 안 나오고 파장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진동수를 프리퀀시라고 해서 F로 표현을 하잖아.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파동의 길이를 의미하는 건데 그리스 알파벳 이렇게 쓰고 한자로 들어가다 입이 아니에요. 람다라고 읽어요. 이 람다가 바로 파장의 기호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이 람다 기호를 만나게 될 거야. 자, 근데 우리가 아직 파동을 안 배웠지만 광속 불변의 원리,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진공에서 빛의 속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C로 일정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자, 이러한 진공에서 빛의 속력은 진동수와 파장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데 이 빛의 속력이 진동수와 파장의 곱이에요. 왜 이런 관계가 나오는가? 미안하지만 42강에서 설명을 해줄 거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외워주시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빛의 속력 C는 뭐라고? F랍니다. 근데 진동수하고 파장에 상관없이 빛의 속력이 일정해. 그렇기 때문에 진동수하고 파장은 무슨 관계가 있어? 반비례 관계가 있어.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진동수를 비교하게 했는데 학생들이 너무 잘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 파장을 비교하게 하지. 근데 진동수하고 파장은 무슨 관계가 있다고? 반비례 관계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진동수에서의 부등호의 대소 관계가 파장에서는 바뀐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요. 자, 최근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 대한 문제는 여기까지였는데요. 선생님이 수특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거를 알아야 문제를 풀기 쉽게 출제를 했더라고요. 자, 먼저 전자의 에너지 준위를 한번 볼 텐데 여기 숫자가 나와 있지, 얘들아. 첫 번째 궤도에서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마이너스 13.6. 자, 그리고 두 번째 궤도에서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마이너스 3.4. 세 번째 궤도에서 전자의 에너지 준위 값은 마이너스 1.51.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기본이 마이너스 13.6이야.
근데 첫 번째 궤도지 분모의 1의 제곱. 자, 그러면 두 번째 궤도에서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마이너스 3.4가 된다는 얘기는 기본이 마이너스 13.6. 즉, 첫 번째 궤도에서 전자의 에너지 준위, 그리고 두 번째 궤도죠. 양자수가 2지, 나누기 2의 제곱이에요. 자, 그럼 이러한 눈치가 이제 있겠지. 세 번째 궤도에서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마이너스 1.51이라는 얘기는 첫 번째 궤도에서 전자의 에너지 준위를 양자수 3의 제곱으로 나눈 값. 그래서 일반화시키면 어떻게 돼? n번째 궤도에서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마이너스 분자는 13.6이고 분모에는 궤도 서열의 제곱 혹은 양자수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기출문제를 풀었거나 선생님하고 수능 개념에서 공부를 한 친구들, 또 학교에서도 여기까지만 들었을 텐데 하나 더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n번째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기본이 마이너스 13.6 그리고 나누기 n의 제곱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